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산입니다. 오늘은 DJI 오즈모 액션 5 프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출시가 이제 막 되었기 때문에 스펙이 어떨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제품을 제가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봤고요. 과연 추천할 만한 액션캠인지 아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한 달에 걸쳐서 영상을 계속 수정한 영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카메라를 만지면서 알게 된 제품 사용법도 좀 있거든요.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저조도 촬영할 때 살짝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조도에서 이게 최선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여러 영상들도 찾아보고 제품도 많이 만져보다 보니까 저조도 촬영할 때 꿀팁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영상 뒷부분에서 소개를 드릴 거니까요. 이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이 제품을 구매하시고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이 꿀팁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테크 채널과 또 브이로그 채널에서 촬영과 편집을 직접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제품의 사용성이 어떠한지 지금부터 리뷰를 시작할게요. 자, 그럼 제품 구성품부터 보여드릴게요. DJI 오즈모 액션 5 프로 콤보 구성인데요. 영상 찍고 있는 지금이 제품 출시 전이기 때문에 구성이 두 가지로 나뉘어 출시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제 제품 구성에는 콤보라고 적혀 있어요. 구성품이 아주 많더라고요. 제품을 샀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구성품이 많은 건 언제나 환영이죠. 기기와 기기를 보호할 프레임이 들어있어요. 프레임을 착용하면 기기 보호하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저는 보통 촬영할 때는 프레임까지 장착은 하지는 않은 상태로 들고 다니거든요. 아무래도 휴대할 때 카메라 부피가 커지긴 하니까요. 액션캠 자체의 그 포지션이 내구성 좋은 카메라이기 때문에 굳이 프레임 장착까지는 안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이 세로로 촬영할 때는 유용한데요. 프레임 착용 후에 측면을 보면 마그넷이 있거든요. 셀피봉 연결하면 세로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 그리고 1.5m까지 연장할 수 있는 셀피봉이 있고요. 이게 삼각대처럼 거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들고 다니는 용도예요. 어댑터 마운트도 넉넉하게 2개 들어있고요. 핸들이랑 연결할 수 있는 스크루도 2개, 충전할 수 있도록 C타입 PD 케이블까지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배터리 부분인데요. 배터리가 케이스가 하나 들어있고, 그리고 배터리가 무려 3개가 들어있습니다. 배터리가 3개나 들어있다는 것이 일단 너무 만족스러운 포인트였어요. 액션캠은 일반 카메라보다 배터리 부분에서 더 예민하게 촬영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연출될지 몰라서 스탠드로 계속 켜두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에요. 기존의 액션캠을 사용하면서도 저는 배터리는 추가로 한 2-3개씩 여분으로 더 구입을 해서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는데, 콤보 구성에는 배터리가 총 3개가 들어있으니까 그냥 마음이 촬영할 때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 배터리를 케이스에 넣고 그리고 케이블 연결하면서 중간중간 충전할 수도 있고요. 근데 배터리 케이스에서 케이블 연결 없이 자체 충전도 되나 싶었는데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대신에 배터리 케이스에 케이블을 이용해서 휴대폰과 연결을 하면 내부에 들어있는 액션캠 배터리를 이용해서 휴대폰을 충전할 수도 있는 PD 충전기 기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케이스에 아주 작은 디테일이 숨어 있더라고요. 안쪽에 보면 SD카드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2군데가 있어요. 이것도 좀 깨알 같은 포인트더라고요. 배터리 케이스하고 배터리 2개 들고 다니시면 무게는 재봤더니 약 148g 정도가 되더라고요. 보통의 휴대폰보다 조금 가벼운 그런 정도예요. 자, 그럼 조작부를 볼게요. 측면에 전원 버튼, 그리고 상단에 녹화 버튼이 있어요. 측면 버튼 화살표를 밀고 열면 C타입 충전 단자가 있고요. 반대로는 배터리 투입구와 SD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보면 빨간색으로 실 처리를 해놨는데 워터프루프가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둔 거예요. 좋은 점은 전면이나 후면 모두 OLED 고위도 터치스크린이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외에 나가서 촬영할 때 디스플레이가 잘 안 보이고 하면은 디스플레이 이렇게 가리면서 그늘 만들어가지고 보고는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뚜렷하고 쨍하게 잘 보입니다. 이 사막에서도 그 정도였다면 디스플레이는 엄청 쨍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후면에 모두 터치 조작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진짜 너무 장점인 게, 촬영하려고 구도 다 맞춰두고 녹화 버튼만 딱 누르면 되는데, 그때 카메라 설정값 바꾸려고 다시 구성되어 있던 거 다시 꺼내서 카메라 조정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전면 디스플레이에서 딱딱 누르면 되니까 되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 제품이 마그네틱 연결이에요. 양쪽 측면을 누르고 비틀면서 빼면 마그네틱 연결이 해제되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잘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태껏 그런 적 없었고요. 단순히 이게 마그네틱이 아니라 한번 눌러줘야 빠지는 그런 구조라서 쉽게 빠지지는 또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그네틱 연결이라 가능한 촬영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성이 있는 곳에는 찰싹하고 달라붙어요. 저희 집 서랍장에도 딱 붙더라고요. 냉장고에도 찰싹 붙습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브이로그 촬영할 때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포인트는 부엌 후드에 붙는다는 건데요. 브이로그 촬영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붙여놓으면 음식 만드는 거 촬영하기 너무 편합니다. 다양한 구도의 카메라를 쉽게 놓기에 좋았습니다. 로고가 박힌 O 부분에는 색 온도 센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가리지 않게 촬영하면서 조심하셔야 돼요. 색 온도 센서가 액션캠에 들어있다는 것도 좀 특별한 부분이긴 한데 이 센서는 수중 촬영 시에 보다 유용해요. 촬영 각도에 따라서 색 온도 변화를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또 조명 플리커 현상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고요. 얼마나 액션캠을 안정화해서 촬영할지는 5가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조정하지 않은 일반 화면이 있고요. 안정화 1단계 정도 되는 락스테디, 그리고 안정화 2단계 정도 되는 락스테디 플러스가 있습니다. 호라이즌 밸런싱이라고 45도까지 액션캠이 좌우로 흔들려도 수평을 맞춰주는 안정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호라이즌 스테디라고 360도로 액션캠이 움직여도 수평을 맞춰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보통은 처음 액션캠 구입하시고 나서 무난하게 락스테디를 선택하실 것 같은데요. 등산이나 이런 격한 움직임이 있을 때는 락스테디 플러스를 켜주시면 돼요. 결과물을 보면 뭐 안정화의 정도는 아주 극한의 상황이 아닌 이상 제 기준으로는 모두 괜찮은 정도였거든요. 추천하고 싶은 게요. 호라이즌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45도까지 액션캠이 좌우로 움직여도 수평을 맞춰주는 건데 저는 이 기능을 제가 걸어다니면서 촬영할 때 설정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걸어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수평까지 맞추면서 다니긴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맞춰두고 촬영하다 보면 화면 내에서 어느 정도 수평을 맞춰주니까 나중에 편집할 때 화면 기울기를 조정하거나 뭐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그대로 내보낼 수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액션캠을 360도로 움직여도 수평을 맞춰주는 호라이즌 스테디 기능은요, 조금 아쉬운 거는 2.7K까지만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4K까지는 안 돼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액션캠의 매력은 1인칭 시점으로 또 촬영을 했을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머리에 달고 한번 나가봤습니다. 보통 운동할 때 많이 사용하시니까 농구 공도 한번 튕겨보고 스케이트도 못하는 솜씨지만 한번 해봤는데 그래도 1인칭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화면이 좀 안정되어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었어요. 제가 막 엄청 갸우뚱갸우뚱거리고 움직이고 뛰고 했는데도 보시기에 괜찮죠? 이거 여러분들 스포츠 할 때 화면 기록하기에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호라이즌 밸런싱으로 촬영을 했는데요. 자동차 위로 액션캠을 올려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영상을 락스테디나 락스테디 플러스로 촬영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액션캠을 조정할 수가 없다 보니까 좌우로 액션캠이 왔다 갔다 하길래 호라이즌 밸런싱으로 두고 촬영을 했더니 더 안정된 화면이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타고 다닐 때, 걸어 다닐 때 호라이즌 밸런싱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안정화 중에서 선택을 하고 나면 왜곡 보정, 그리고 광각, 초광각의 선택지가 나오는데 같은 것으로 선택을 한다고 해도 락스테디 플러스의 경우에는 화각이 조금 더 좁아져요. 그리고 설정 중에 초광각으로 촬영하다 보면 화면 가에 조금 볼록해진다는 이런 부분은 뭐 초광각의 어느 카메라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초광각으로 촬영하고 싶으신데 화면이 볼록해지기 싫다 하시면 거기서 왜곡 보정을 또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주로 락스테디에 왜곡 보정을 두고 촬영을 했어요. 왜곡 보정을 하면 화각이 살짝 좁아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화각이 13mm예요. 제가 현재 갖고 있는 가장 화각 넓은 렌즈가 20mm거든요. 그것보다도 더 넓은 화각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정말 충분히 일상을 담기에 좋았고 여행할 때도 좋고요. 그냥 주변 배경부 담기에도 괜찮았어요. 해상도 설정은 1080부터 4K 120프레임까지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주로 4K 30프레임으로 두고 촬영을 하고 있어요. 슬로우 모션을 이용하고 싶을 때는 4K 120프레임으로 두고 촬영을 하는데요. 조금 더 슬로우 모션이 있나 싶어서 DJI 미모 앱을 보니까 960프레임까지도 촬영할 수 있는 슬로우 모션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1080p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런 설정들은 뭐 펜싱 경기처럼 진짜 순식간에 지나가는 장면 있죠. 그 정도 촬영하실 때 쓸만해 보였습니다.
영상의 컬러는 4가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보통 8비트, 그리고 보통 10비트, HLG 10비트, 디로그 10비트가 있어요. 8비트 영상보다는 10비트 영상이 영상 정보가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물에 있어서도 더 좋고 풍부한 색감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일반 8비트로는 거의 촬영은 안 하고 10비트로 촬영을 하는데요. 10비트로 촬영할 때도 뭐 충분히 따로 보정을 안 해도 될 만큼 괜찮은 컬러의 색감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디로그나 HLG로 촬영한 결과물을 후편집을 하다 보면 일반 8비트나 10비트 촬영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해요. 디로그는 DJI에서 만든 컬러 로그고요. 그리고 HLG는 하이브리드 로그 감마의 약자예요. HLG로 촬영하면 넓은 색 영역과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를 기록할 수 있어서 특히 빛과 그림자의 표현이 풍부합니다. 보통 8비트 촬영과 비교를 해봐도 밝은 부분은 더 밝게 그리고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해가지고 훨씬 더 색감을 풍부하게 보여주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디로그도 마찬가지인데요. 편집을 해보려고 색감을 딱 조정하다 보면 색감이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고 가지런한지는 편집기에서 이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만 봐도 아 이건 디로그구나 라고 느껴질 만큼 색감이 하나씩 만질 때마다 원하는 대로 조정이 돼가지고 컬러 그레이딩 하는 맛이 나요. 용량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니까 디로그 4K 30프레임 4분짜리 영상의 용량이 2.25GB인데요. 소니 카메라 4K 30프레임 5분짜리 영상이 2.08GB예요. 일반 4K 촬영과 좀 큰 차이는 아니지만 디로그에서 조금 더 용량 차지는 하더라고요. 디로그 결과가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보통 액션캠 사용하다 보면 영상 색감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포기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디로그로 촬영해 보니까 색감적인 부분에서도 좀 기대할 수 있겠다. 멋진 화면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액션캠으로 뭘 담아볼까 자꾸 찾아보게 되는 그런 맛이 있었습니다. 센서는 1.3분의 1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전작인 액션4도 같은 센서였어요. 그런데 스펙적으로 보면 조금은 다른 센서입니다. 차세대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고 최대 13.5 스톱 다이나믹 레인지를 지원을 해요. 오즈모 포켓 3처럼 뭐 1인치 센서는 아니어서 조금 아쉽지만 액션캠 중에서도 좀 좋은 센서를 탑재한 카메라예요. 저조도에서 과연 어떤 결과물을 보여줄지 진짜 궁금했거든요. 액션캠 사용하면서 결과물 볼 때 노이즈가 끼는 것처럼 진짜 보기 싫을 때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이게 좀 노이즈가 커버가 되고 잘 나오는지 궁금해서 아주 캄캄한 야간에 들고 나가봤거든요. 살짝 빛이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가 하는 곳으로 지나가면서 디로그로 촬영을 했습니다. 결과물을 보니까 액션캠으로서의 저조도 결과물에 대해서 제 기대보다 좋은 결과물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 영상은 저는 가만히 있고 움직이는 것에 탑승했을 때이기 때문에 화면이 막 이렇게 자글거리거나 울렁거리는 그런 현상은 많이 못 느꼈는데요. 이것보다 조금 더 어두운 공간에 가서 촬영을 해봤어요. 캄캄한 곳이었거든요. 제가 뛰어가면서 디로그로 촬영했을 때 그때는 저희가 막 움직이고 있고 어둡고 하니까 화면이 울렁거리는 현상도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 제품 안에 슈퍼 나이트라는 모드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화면 색감이 좀 약간 주황빛으로 보이긴 하지만 보다 안정적인 화면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때도 저조도에서의 그 화면 울렁거림은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조도 촬영할 때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적용을 해봤는데요. 락스테디로 설정을 하고 25프레임 그리고 셔터 스피드를 100분의 1, ISO를 100에서 3200 자동으로 뒀어요. 이렇게 촬영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정적이고 색감 좋은 화면이 연출됩니다. 저는 야간에 이 제품을 들고 나가면 앞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방법 써보세요. DJI 오즈모 액션 5 프로로만 촬영을 했을 때 사운드는 좋은 편이에요. 수음도 잘해주고요. 그런데 다만 액션캠의 좀 특성이 있잖아요. 다소 먹먹한 소리가 납니다. 이거는 뭐 어떤 액션캠을 사용하셔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지금이 내장 마이크로 들려드리는 사운드예요. 액션캠이라는 게 옆에 주변 사운드도 많이 들려주기 때문에 약간 울리는 소리가 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번에는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마이크까지 장착을 한 상태예요. 사운드 성능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요새 너무 즐겁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윈드 노이즈 감소 기능인 바람 소리 감소해주는 옵션이 있거든요. 사막에 아주 세찬 모래바람이 진짜 자주 불거든요. 가만히 서 있으면 막 모래가 맞는 것 같은 그런 곳에서 촬영을 해봤어요. 지금은 윈드 기능을 높음으로 둔 상태입니다.
아까보다 표준에서 조금 더 바람소리 감소를 좀 높여놨는데요. 지금은 이 마이크, DJI 마이크랑 연결을 했어요. 바람소리 어떻게 잡히는지 한번 보세요. 그 DJI 마이크를 연결했을 때 확실히 좀 더 수음이 잘 되는 걸 제가 지난 테스트에서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바람 소리 있는 때에도 잘 잡아주더라고요. 지난 테스트에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 때 이것도 켜시면 목소리 수음이 더 잘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좀 기계음처럼 목소리가 조금 달라지기는 하지만 바람 소리에 목소리가 아예 묻혀버리지는 또 않으니까 그래도 이 기능을 켰을 때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마이크 성능이 아쉬우신 분들은 저처럼 DJI 마이크로 연결하시는 거 강력 추천드릴게요. 별도 수신기 연결 필요 없이 마이크 하나로 연결이 되는데 연결성이 아주 좋고요. 사운드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되게 편리하다 진짜. 어메이징하네. 그 장비 업그레이드다.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도 마이크 수음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너무 편하네요. 특히 DJI 오즈모 액션 5 프로가 마이크 투 연결이 정말 좋아요. 48kHz의 오디오 샘플링 속도를 구현할 수가 있어요. 영화나 전문 오디오 디지털 샘플링 속도 수준인데요. 다른 액션 카메라는 마이크 2와 블루투스로 연결해야도 약 16kHz의 샘플링 속도를 구현하는 것과 비교하면 아주 훌륭한 수준입니다. 전작인 액션 4는 마이크 하나만 연결이 가능했는데 액션 5 프로는 마이크 2개가 연결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마이크를 액션 5 프로에도 그리고 오즈모 포켓 3에도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또 이 제품 사용하면서 너무 좋았던 게 내장 메모리가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장 메모리가 무려 47기가가 되더라고요. 이 기능은 전작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그런 기능인데 촬영하러 나가다 보면 챙길 게 진짜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액션캠 SD카드를 제가 종종 두고 나간 적이 진짜 실제로 있거든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내장 메모리예요. 47기가면 용량도 넉넉해서 한번 촬영하러 나갈 때 쓸만한 용량이거든요. 이 부분도 촬영자한테 아주 든든해지는 포인트였습니다. 미모 앱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셀피봉을 영상에서 지을 수가 있어요. 앱 안에서 렌더링을 한번 시킨 다음에 다운로드 할 수가 있는데 결과물을 볼 때 손 부분이 가끔은 좀 인위적으로 나올 때도 있어서 DJI 공식 영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장갑을 끼고 있거나 여러 촬영 변수를 좀 고려해 촬영을 하신다면 괜찮은 영상이 또 나오지 않을까 또 싶기도 하고요. 자, 이거는 DJI에서 추가로 구매하실 수 있는 ND 필터예요. 필터 3개가 들어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은 안 사셔도 될 아이템이고요. 액션캠이지만 정말 그 한계를 넘어서 고퀄리티의 영상을 촬영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제품이에요. 노출각과 ISO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ND 필터를 장착해서 촬영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하나의 씬에서 노출값이 막 왔다 갔다 하지는 않거든요. 보다 안정적인 영상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ND 필터 자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소개해드린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긴 영상이었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DJI 오즈모 액션 5 프로와 한 달 사용기 리뷰를 담아봤는데요.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가장 강력한 느낌은 사용자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알고 디자인했다라는 거였어요. 일단 사용성이 진짜 너무 편리해요. 전면 터치 스크린, 그리고 마그네틱 연결, 배터리 케이스의 구성, 추가 마이크 연결 사용의 편리함, 내장 메모리 등등등등 그간 제가 액션캠을 사용하면서 불편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을 이 제품에 녹여가지고 사용하면서도 좀 감탄하게 되는 부분들이 진짜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또 한 가지는 이 제품을 단순히 정말 스포츠나 액션을 위한 카메라인 액션캠을 넘어서 브이로거나 여행자, 일상적인 영상을 담으려고 하는 사용자에게도 쉽고 결과물 준수하고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 수 있는 카메라로서 어필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느낀 이후에는 좋은 촬영 결과물이 한몫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제품 이후 모델에서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 있다면 역시나 많은 분들이 염원하시는 1인치 센서겠죠. 저도 그걸 참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더 밝고 화사한 영상의 결과물도 볼 수 있고 저조도 부분에서 훨씬 더 또 강해지기도 하겠죠. 저한테 요즘 어떤 액션캠이 좋아요? 라고 추천해달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요즘은 진짜 이 제품이 좋다라고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그만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고요. 제 브이로그 채널에서도 이 제품으로 인해 더 다양한 영상을 담을 수 있게 되어서 영상 조미료가 더 많아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좋은 장비템으로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자, 긴 영상이었는데요. 오늘 영상이 DJI 오즈모 액션 5 프로 구매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하고 왔는데 이게 막
땀이 막 주르르 주르르 흘리거든요. 아, 여기 진짜 두바이 UAE 아직 겨울 안 왔네요. 낮에 되니까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촬영하다가 중단. 찜질방 온 것 같아요.